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군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트럼프 암살 범행 관련된 신상 정보가 이제 살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이 민주당 지지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많이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이 그 범인의 SNS를 보면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된다. 이렇게 이제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심우정 검찰총장, 신임총장이 이제 오늘 사실상 이제 출근을 했어요. 예, 출근해서 이제 이 추석 사건과 관련해서 철저히 쏴라라고 하는 이 공식적인 첫 입장문을 내놨지만은요. 지금 이제 그 관심사항은 그동안에 이원석 검찰총장 때는 이제 민생 이런 범죄에 집중적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 대한 재벌 그룹에 대한 수사가 별로 없었다. 이러한 그 우려 그리고 비판이 상존한다고 합니다. 공전. 그러다 보니까 심우정 최저의 검찰에서는 이제 대기업에 대해서 칼을 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재계가 반짝 긴장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께도 누차 말씀드린 대로 추석이 끝나면 1차적으로 누구를 부르느냐? 문다혜를 부르고, 그리고 나서 이 김정숙과 문재인을 부른다. 요거는 뭐 거의 공식처럼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문재인에 대한 수사, 과연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진도가 나가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할 텐데요. 서정우 변호사가 요거를 갖다가 이제 아주 그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에 대한 사실상의 수사는 거의 다 정리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부르면 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런 지금 여론이 압도적으로 커지고 있어서 문재인 수사의 실태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청래 관해서는 뭐 최근 들어서요. 지금 이제 국회에 등원하는데 음주를 하고 들어가다. 그래서 이제 이게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요, 이 갑자기 또 붕대 손을 감고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이게 과연 뭐 진짜 다쳤느냐 그랬더니 진짜 다쳤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예. 야, 이거 괴짜는 괴짜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범인 영상 하고요. 이게 범인이네요. 자, 라이언 W. 루스. 이렇게 되어 있고, 58세고, 하와이에서, 지금 하와이가 이제 본래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의 골프장. 그러니까 이제 이 벽 쪽에, 울타리 쪽에 이제 허점을 노리고서 거기에 총을 거치실 거라고 이제 암살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그 비밀 경호국에서 먼저 이 범인한테 사기를 가해서 이제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AK-47 요 소총인데 요게 제일 많이 범인들에게 이용되고 있는 소총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암살을 시도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프로가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프로가 뭔가 하니까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보이게 배낭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 차원에서 요렇게 지금 딱 요게 이제 요런 게 장면일 텐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고프로가 요게 이제 고프로인데, 요게 말이죠. 이 생중계 생중계 할 때 쓰는 게 이제 고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암살을 하는 걸 갖다가 생중계 하려고는 작정을 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그거를 갖다가 사진을 찍어갖고 인터넷에다가 아주 바로 올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치밀하게 이제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미국 언론들이 이제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진보 성향을 보여왔다. 이렇게 이제 미국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민주당 후보에게 기부한 사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제 SNS, 미국에서요, 아주 많이 쓰이는 SNS 중에 하나가 링크드인이라는 SNS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누구다 이렇게 이제 쭉 올리는 그런 그 SNS인데, 여기에 뭐라고 올렸냐면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농업기술 주립대학을 나왔고 2018년도에 하와이로 이주했다.
그리고 항상 내가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베풀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돈보다는 사람들이 번창하고 성공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일의 목적이다. 예. 그리고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단순한 주택을 짓고 독특한 제품과 기계개발, 그리고 지역사회 개선 프로젝트를 위한 다양한 창의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념비적인 대의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기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19년도 9월부터 2020년도 3월까지 민주당 모금 플랫폼인 액트 블루에 $140 이상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X 계정에 보면 트럼프를 비롯해서 조 바이든, 그리고 팝 가수인 브루노 마스, 이런 유명인을 자주 비판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대만에 대한 확고한 지지자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 SNS 계정은 전부 다 폐쇄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트럼프와 관련해서는 2016년도에 나는 당신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나와 대통령 트럼프가 후보 트럼프와 다르고 더 낫기를 바랐지만은 우리는 모두 크게 실망했고 당신은 더 악화하고 퇴보하는 것 같다. 난 당신이 사라지면 기쁘겠다. 이런 말도 적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에 대해서는요, 증오심이 상당했던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출근해서 이 근무 상황을 점검했는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라. 그리고 연휴 기간 일선과 긴밀히 소통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챙겨달라. 이러한 입장을 내겨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지금 이제 심우정 체제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수사가 대의 기업 쪽으로 확대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게가 이제 이 재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특성으로 보면 지금 심우정 총장 체제에서는 민생 경제보다는 대기업 쪽에 대한 수사로 칼날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쩔쩔매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느냐? 지금 이원석 검찰의 경우에는요, 이 민생 수사는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도 거뒀고,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수사력이 이제 집중이 됐는데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원석 체제하에서도,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체제하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김수남은 2015년도부터 17년인데 대우조선해양, 롯데그룹 경영비리,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에 대형 기업 수사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무일, 그 이후에는 적폐청산과 사법농단 수사, 그리고 윤석열 총장 때는 조국 비리 의혹, 그리고 이제 월성 1호기, 그리고 이제 김호수 총장 때는 이재명 대장동 개발 비리가 이제 본격화되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많이 다루는 데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원석 때도 또 대기업 별로 수사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야말로 이제 기업 수사가 본격화될 때가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법조계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특히 중앙지검 4차장 산하부서의 기존 수사 상황도 이런 해석의 요인으로 뽑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중앙지검 4차장 산하부서 반부패 1부, 2부 모두가 거의 중요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반부패 수사 1부하고 반부패 수사 3부, 여기에서는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실상 마무리됐고, 특히 반부패 수사 1부는 팀원과 위메프 수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부패 수사 2부의 경우에는요, 주가 조작 사건,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여기에서 최근에 이제 선무 씨, 이게 유죄를 선고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게 이제 관심 포인트가 되고요. 돈 봉투도 지금 1심에서 이성만, 윤관석, 허정식 전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최근에는요, 지난 12일 날이죠. 임종석 의원도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7명이 지금 남아있는데, 7명 중에 6명이 현역 의원인데, 이달 안에 통보를 하라. 그래서 이게 통보를 안 한다. 그런 강제체포 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1부하고 2부도 거의 다
이제 기본 중요한 이 정치권 수사들이 다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계에서는요, 어느 기업이 수사선상에 오를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반면에 대형 로펌 또는 전관 출신의 변호사들은요, 이 기업 대상 수사가 오히려 활발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내심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재명 수사가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원석 총장도 민생범죄만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악척결이라고 하는 검찰 본인의 역할을 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무정치자에서는 대기업 재벌그룹에 대한 수사가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문재인에 대한 수사 사실상 거의 마무리다. 이 김정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김정숙과 그 다음에 문재인 소환만 남아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서창호 이 사위 특혜와 관련해서는 문달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의 수사 상황을 보면요, 핵심 피의자는 4명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참고인이 12명인데 12명 중에 상당 부분은 언제든지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15곳 이상을 했다. 이게 이제 이 서정호 변호사가 쭉 자료 정리를 해봤더니 이제 그런 판단이 나온다.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자, 피의자는 4명으로 돼 있는데, 요게 이제 문재인, 그 다음에 이상직, 조현옥, 이석, 박석호. 그러니까 문재인 사위, 이 서창호가 특채되는데 관여한 핵심 거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직은 중진공 이사장 같죠? 조현옥은 인사수석이었죠? 이 박석호는 타이사제 대표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박석호는 이상직한테 명단을 받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서창호가 문재인 사위지도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현욱이는 이상직을 갖다가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앉힐 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점에는 문재인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인은요, 최소 12명 이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요 참고인 중에는 아주 이제 거물급은 이제 조국, 임종석, 그 다음에 주영훈 경호처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물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유성화. 근데 유성화가 이제 춘추관장. 그러니까 이제 김종숙이 옷 살 때 관봉권을 가지고 떼어던 사람. 그 다음에 김종훈은 공직기강 비서관. 백원우는 민정비서관. 홍종학은 중기부장관. 그 다음에 최수기가 중기부차관. 그 다음에 심우석, 청와대 이제, 친인척 담당 팀장. 그리고 이제 특별감찰반장이 되겠죠. 그리고 고모행정관. 이 사람은 이제 토리게임즈의 이 고모행정관이 문재인 사위 서창호가 특채되도록 하는데 개입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토리게임즈 이 대표인 정모 씨,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자, 그리고 현지 부동산 업자, 그 다음에 이제 김모 씨라고 돼 있었죠. 플래너스 자문의 투자자문의 대표인 김진호. 요 김진호가 한국 그러니까 벤처 투자로부터 280억 원을 받은 K런 벤처스에다가 지금 이 김진호가요, 벤처스 차리고 본인이 대표 역할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는 뭐냐, 토리게임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국 벤처 투자에서 280억이나 대준 이 K런 벤처스, 여기 관계자들이 이제 대부분이 다 참고인으로 되어 있는데, 요 참고인들은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무려 15곳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중간중간에 저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압수수색한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요, 중진공 이사장에 관련된 거니까 중기부를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중진공 압수수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현옥이가 있는 인사혁신처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이제 주영철이 대표했던 한국 벤처투자에서 그 K런 벤처스에 얼마를 돈을 대줬느냐, 280억. 요런 데가 이제 그 핵심적인 그 압수수색한 대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창수가 이 압수수색할 때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리고 이제 그 전주지검장 할 때 지금 이제 중앙지검에서는 김정수 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문다의 수사는 전주지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창수가 작년 9월부터 6군데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 들어와서는 이제 그 이창수는 서울로 왔잖아요. 지난 5월달에. 자, 그래서 이제 전주지검하고 같이 맞물리는 상황인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요, 지난 1월하고 이제 5월, 이게 1월에는 서창호, 그 양산 집,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 여기도 이제 압수수색 했고요. 지난 5월달에는 신우석이 이제 청와대, 친인척 담당 팀장, 그 다음에 조현옥 집, 요런 데를 이제 압수수색했고, 지난 8월달에는 문다의 종로에 있는 집, 그리고 서대문에 있는 전시기획사, 그리고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있는 별장.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15군데를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제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거의 끝나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전망들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소환만 남겨놓은 상태다. 그러면 한국벤처투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한국벤처투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창수가 작년 가을에 중진공 인사혁신처 한국벤처투자 등기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압수수색했어요. 왜냐? 이 한국벤처투자가 말이죠. 이 벤처들한테 이제 그 자금, 재정 지원을 해주는 데인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토리게임스의 토리게임스 하고 이제 그 연관관계에 있는 K런 벤처스의 벤처스를 누가 만드느냐? 지금 이제 이 김 부사장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K런 벤처스를 만드는데 K런 벤처스가 한국 벤처 투자로부터 280억을 받아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벤처 투자가 일종의 말이죠. 토리게임스하고 그 다음에는 토리게임스를 살리려고 난리를 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국벤처투자가 주영철이었는데 주영철이가 나중에 대통령 보좌관으로 영전발탁해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벤처투자 이게 작년 가을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요것이 굉장히 큰 이 사법적으로 본다면 그 수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재인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구속수사만 남아있다. 그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청래인데요. 정청래가 이렇게 왼손 엄지손가락 다쳤다. 그러면서 요 무슨 연고 같은 걸 바르고 여기 붕대 요거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이제 본인의 SNS를 올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지 말자,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겨라. 그러면서 지금 의료 대란 거의 무정부 상태. 내 몸은 내가 지키고 내 건강도 내가 지키자. 그래서 다쳤지만 다행이다. 그리고 산에서 낫추로 칡넝쿨을 제거하다가 낫이 튀어서 왼쪽 엄지손가락을 베었는데 장갑까지 뚫려서 크게 다친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1cm 정도밖에는 찢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불행 중 다행으로 병원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니었고 과산화 수소로 소독하고 연고 바르고 붕대로 칭칭 감았다. 욱신거리긴 해도 참을 만하다. 그러면서요. 추석 연휴 기간 다치지 마시고 펜탈도 나지 마시고 건강에 유의하셔라. 의료대란 거의 무정부 상태이니 내 몸은 내가 지키고 내 건강도 내가 지키자. 이렇게 해서 현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청래 이게 그런데 진짜 이런 상황을 본인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왜? 지금 내 의료, 지금 내 대란, 요 사태의 심각성, 그리고 추석을 계기로 해서 지금 이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부각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친 흉내를 낸 것이 아닌가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